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이번 주 토요일 연등회 행렬에 선도해서 어린이들과 함께 행진합니다. 서울 도심을 환히 밝힐 10만 개의 연등 행렬은 우리 사회의 희망의 빛이 될 전망입니다. 올해 불자 대상에 배우 이승기 씨와 파리올림픽 양궁 3관왕 임시현 선수 등 4명이 선정됐습니다. 12.7 범란기념관의 설계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한 기념관은 도심 속 화엄 세계로 들어서는 일주물을 형상화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고운사 참화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천연가람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우리나라와 파푸아뉴기니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민간단체 코피엔즈를 한 스님이 이끌고 있어 주목됩니다. 코피엔즈가 최근 파푸아뉴기니를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구호단체도 동행해 현지의 어려운 형편을 미리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3일 수요일 BBS 뉴스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은 어린이날과 같은 날인데요. 이번 주 토요일 연등회에서 10만 개의 연등 행렬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어린이들이 선두에서 이끌며 우리 사회의 희망의 빛을 선사합니다. 조계종은 이달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불교의 달, 마음평안의 달로 정한 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보도에 홍지로 기자입니다. 산불과 정치적 혼란으로 드리워진 어둠을 연등회가 밝힙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4시 30분 동국대에서 열리는 어울림 마당을 시작으로 저녁 7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과 어린이들이 흥인지문에서 조계사까지 10만 연등을 선두에서 이끌며 국민들의 마음을 밝힙니다. 밤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조계사 앞길에서 대동 한마당이 열리고 다음날 일요일 조계사 앞길에서 전통문화마당과 공연마당이 펼쳐진 후 저녁 7시 인사동 연등놀이로 회항됩니다. 연등회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난 진우 스님은 국가적 혼란으로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친 정치권의 참여를 촉구하며 연등회가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의 빛이 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희망의 빛 그리고 광명의 빛을 비춰줌으로 해서 그 어려운 분들, 고통받는 분들의 그러한 괴로움을 씻어주는 그런 이제 근원적인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복덕의 빛이라 할까요? 이어 진우 스님은 연등회가 이미 세계에서 관광 패키지화되면서 외국인들의 참여가 더욱 크게 늘어났다며 지속적인 발전으로 연등회를 통한 한류를 자신하고 다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것도 이제 세계적인 그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그 행사를 이렇게 크게 열고 또 전통문화,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려서 결국은 이제 불자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의 문화, 한국의 전통 문화를 세계화하는데 큰 지금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연등회를 앞두고 조계종이 4월을 불교의 달, 마음평안의 달로 삼아 개최한 서울 국제불교 박람회는 지난해 2배 수준인 20만 명이 참가했고 봉은사 일원 국제 선명상 축제는 6만여 명이, 선명상 체험 프로그램과 조계사 담선 대법회에는 각각 만여 명이 동참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진우 스님은 이를 바탕으로 9월까지 권역별 국제 선명상대회 순항 속에 가을에는 권역별 가나선 법회를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나선 법회라고 해서 가을에 한 번 더 열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가능하면 이제 각 부산, 대구, 광주 이렇게 지방마다 권역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국가적으로 정치적으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에 열릴 연등회가 개인의 마음과 우리 사회를 더욱 환하게 밝힐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계종에서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올해 불자 대상 수상자의 정병국 참 좋은 정책연구원 부원장과 배우 겸 가수 이승기 씨, 양궁 선수 임시현 씨와 김윤봉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선정됐습니다. 조계종 불자대상 선정위원회는 그제 불자대상 수상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 결과 배우 이승기 씨 등 4명을 수상자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병국 부원장은 국회 보좌관 불자 모임인 법우회 초대 회장으로 50여 년 동안 정치권과 불교계 간 가교 역할에 앞장섰습니다. 또 배우 이승기 씨는 주석 스님이 이끄는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에서 활동하며 지난해 국제선명상대회 국민음악회 사회자로 활약하는 등 각종 불교 행사에 적극 참여해왔고 영화 대가족을 통해 국민들에게 불교적 가치와 정서를 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임시현 선수는 강원 낙산사와 등명 낙가사 등을 자주 찾는 독실한 불자로 지난해 파리올림픽에서 3관왕을 달성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불자 체육인입니다. 이와 함께 김윤봉 씨는 40년 넘게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근무하며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지원했고 군법당 2개소를 중건하고 1개소를 창건하는 등 불교 발전에 힘썼습니다. 올해로 22번째를 맞이한 불자 대상은 다음 달 5일 오전 10시 조계사에서 진행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시상합니다. 조계종 원로회의가 대형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고운사 현장을 찾아 위로하고 천연가람의 조속한 복구를 기원했습니다. 태고종도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돕기 의연금을 경상북도에 전달하며 자비행을 이어갔습니다. 보도에 김종열 기자입니다. 봄은 왔지만 까맣게 걸린 나무만이 줄지어 서 있는 고운사 천년숲길은 봄이 멈춘 듯합니다. 산불이 꺼진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등운산 능선을 타고 오는 매캐한 탄내는 아직도 고운사 경내로 흘러들고 있습니다. 하마가 물러가기까지는 10시간도 채 걸리지 않았지만 천년고찰 고운사는 국가유산 보물과 정각 25동이 전소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빠른 복구를 염원하는 각계의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계종 원로회의 의원 스님들이 어제 고운사를 찾아 위로와 함께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사람 마음부터 평온하고 아주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좀 평화롭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러면 산불도 없어지고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날 성철 스님 문대의 문장 원택 스님과 경기도 용인 보독관음사 주지 해오 스님도 고운사 재건불사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전 대국사 주지 소임을 맡았던 성조 스님은 평생 모은 재산 4억 원을 고운사 복음불사에 회양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원로의원 스님과 제방선언 스님들의 위로와 격려의 감사를 표하고 천년가람 복원에 전심전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큰 선생님들 덕분에 불사가 원만히 잘 이루어지고 또 금방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 될 수 있게 복원하는 데 전심전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달 22일 의성을 시작으로 경북 북구 5개 시군을 초토화시킨 산불은 27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피해 규모는 역대 최악을 기록했습니다. 불교계는 화마가 입선 사찰의 복구 지원뿐만 아니라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자비의 손길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 태고종도 이날 경북도청을 찾아 산불 피해 의연금 7천만 원과 장화 신발 1,000켤레를 전달했습니다. 우리의 도움으로 해서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많은 생명이 목숨을 많이 잃었고 해서 또 우리가 또 함께 어울려서 천도자도 이렇게 모시게 되니 또 뜻깊은 시간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앞서 조계종 전국교구본사 주지협의회와 은혜사, 대전사, 인각사, 대한불교 천태종도 산불 피해 복구 성금을 경북도에 기탁했습니다.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전통 사찰뿐만 아니라 잿더미 속 이재민들의 일상 회복을 염원하는 불교계의 따뜻한 자비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경북교육청 본청과 의성교육지원청 직원들이 지난 18일 산불로 큰 피해를 입은 의성 고운사를 찾아 피해 복구 지원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교육청 불자 모임 연우회를 중심으로 한 직원 35명은 피해 현장에서 잔해를 정리하고 폐목을 수거하는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이 고운사는 우리 16교구의 본사로서 많은 도민들, 국민들이 사랑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번에 불탄 가운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을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마침 우리 교육청에도
이 불교를 믿는 이런 연회가 있어서 그분들 중심으로 오늘 봉사활동에 오게 되었습니다.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은 이번 산불로 경북의 일부 학교가 피해를 입고 어려움에 처한 학생들이 있는데도 복구 지원을 위해 달려와준 교육청 연우회와 직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현대사의 치부를 상기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는 12.7 범난 기념관의 설계 공모 당선작이 공개됐습니다. 내후년 완공을 목표로 한 기념관은 도심 속 화엄 세계로 들어서는 일주문이자 사회 통합을 위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하늘로 솟은 건물들이 즐비한 강남을 수평으로 가로지르는 거대한 문이 보입니다. 19세기 조성된 봉은사 일주문과 나란히 서서 건물 안으로 들어서는 이른바 현대적으로 해석된 일주문입니다. 도시 정원과도 같은 내부를 지나면 나오는 전시장, 또 연꽃 형태로 조성된 공연장 등 불교 전통 문화를 선보이는 복합 문화 공간이 시민들에게 휴식처를 제공합니다. 조계종이 지난 1월부터 진행된 12.7 범난기념관 건립 설계 공모를 통해 선정된 포스코 ENC 건축사 사무소의 당선 작품을 공개하고 시상했습니다. 이것을 국민 통합의 어떤 명분으로 이렇게 삼고자 하는 그런 이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이제 사업이고, 그리고 세계적인 그런 명소가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잘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공감하는 그런 이제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엄의 세계를 체험하는 여정의 공간을 주제로 한 건축 설계의 특징은 도심 속 시민들의 휴식처란 느낌을 최대한 살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을 것 같고, 또 다양한 공간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하인데 녹지가 있어서 지하도 아니고,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념관이 불교계의 자주성과 명예를 되찾는 장소란 상징성을 갖고 있는 만큼 단순한 도심 공원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신경 쓴 부분이 엿보입니다. 현대적 감각으로 재현된 일주문을 통해 화엄 세계로 들어선다는 종교성을 부여하고 기존의 봉은사 경사면과 건물 높이를 맞추는 등 기존의 사찰 영역을 잘 드러나게 했습니다. 전체 기존 사찰의 영역이 좀 확대되는 것 같은 느낌이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그랬으면 여기 커다란 건물이 하나 들어선 느낌이 생기면서 기존 사찰 영역과 좀 충돌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4년 처음 사업이 추진된 이후 10여년 만에 우선 협상자를 선정하면서 본궤도에 오른 12.7 범난기념관 사업은 앞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까지 전반적인 설계와 인허가 작업을 마무리한 뒤 2027년 착공을 시작해 빠르면 2028년 완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주문을 연상케 하는 12.7 범난기념관은 도심의 차안과 부처님의 땅 피안을 가르며 화엄 세계로 통하는 길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인도와 베트남 공연을 앞둔 뮤지컬 시타르타를 향한 후원 열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뮤지컬 제작회사 MSMC는 다음 달 베트남 호치민의 갈라 공연과 11월 인도 뉴델리, 뭄바이, 부다갈 공연을 추진하기 위한 후원 조직 53 선지식에 조계종 전국 비구니 회장 광용 스님이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용 스님은 부처님의 일대기를 현대인들에게 친숙한 문화 장르인 뮤지컬로 선보인다는 것은 대단한 용기고 획기적이며 감동적인 불사며 모든 불자가 합심해 시타르타의 세계화에 동참하고 부처님의 삶과 사상이 전 세계에 울려 퍼지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지금까지 53 선지식에 동참한 불교계 인사는 모두 42명으로 늘었습니다. 시타르타는 2019년에 초연돼 올해로 시즌 7을 맞이하는 등 국내 창작 뮤지컬의 스테디셀러 중 하나로 굳건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조계종 제10대 종정과 해인 총림 방장을 역임했던 해암대종사의 탄신 105주년 추모달해제가 19일 해인사 원당암 달마선원에서 봉인됐습니다. 달해제에는 해암문도 회장 성법스님을 비롯한 문도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참석해 해암대종사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추모했습니다. 인욕정진을 해라. 또 얘는 간세볼과 같은 그냥 자비한 마음을 가져라. 공부하거나 죽어라.
공부하고 죽을 정도로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참선 수행을 해라. 그런 가르침으로 많은 그게 이 중생 제도를 했습니다. 앞서 문도 스님들은 해암 스님의 생전 수행처이자 진영이 봉안된 미소굴과 스님의 가르침인 공부하다 죽어라가 새겨진 석조 죽비를 참배했습니다. 사찰에서 어린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고 꿈과 희망을 응원하는 글짓기, 그리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주 불국사는 그제 범영누합 광장에서 제37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금부터 불기 2569년 제37회 불국사 어린이 글짓기 그리기 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해마다 전국에서 수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인 만큼 올해도 많은 어린이들이 참여해 저마다 재능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처음 불국사에서 와보니 신기하고 예뻐요. 다보탑을 그릴 수 있어서 재미있었습니다. 입상자 발표는 오는 28일 불국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시상은 다음 달 5일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파푸아 뉴기니는 우리나라와 수교한 지 반세기에 가깝지만 아직 미지의 섬나라인데요. 최근 우리나라와 파푸아 뉴기니 간 가교 역할을 할 민간단체인 코피엔지가 설립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가 기대됩니다. 그 단체를 이끌고 있는 총괄위원장이 바로 전주 연꽃마을 자비원장 정인 스님인데요. 코피엔지의 첫 현지 방문에 BBS 취재진이 동행했습니다. 김민수 기자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섬나라 파푸아 뉴기니. 우리에게 낯선 만큼 직항로도 없어 가는 길이 멀기만 합니다. 현지 우리 교민이 운영하는 학교에 한국에서 온 손님들이 들어서자 학생들이 전통춤을 추며 반갑게 맞이합니다. 학용품을 나눠주고 전통놀이 제기차기를 가르쳐주자 아이들은 금세 따라하며 즐거워합니다. 언어와 피부색이 달라 서먹했던 것도 잠시뿐. 친구가 되는데 전혀 어려움은 없습니다. Oriental welcome to our school. We are very happy and we are most happy to see them coming back. 민간단체 코피엔지와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비행을 펼치는 제이지 봉사단이 함께 파푸아 뉴기니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코피엔지는 파푸아 뉴기니와의 교류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이번 방문은 더욱 뜻깊습니다. 지난해 전라북도와 전주시를 방문해 한국의 선진 농업 기술과 태양광 발전 시설을 둘러본 파푸아 뉴기니 농림부 장관과 코피엔지 총괄위원장 정인 스님과의 인연이 이번 방문을 성사시킨 겁니다. 그 정인 스님을 통해서 이 파푸아 뉴기니라는 곳을 처음 접했을 때 교육도 없고 못 먹고 힘들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큼의 아이들이 힘들겠어. 와서 보니 오길 잘했다. 이 아이들한테 작게나마 조금 우리가 후원을 작게나마 하면 이 아이들이 한국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 생각하는 계기가 달라질 것이고. 파푸아 뉴기니는 800개가 넘는 부족들이 각자의 방식대로 생활하는 문화 때문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특히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물품을 수입에 의존하면서 고물가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천연가스를 비롯해 금과 구리 같은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어 지구상에 얼마 남지 않은 축복받은 국가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런 성장 잠재력을 보고 가장 먼저 진출한 나라는 중국입니다. 현재 우리 교민은 100여 명에 불과한 반면 수도 포트모르조비를 비롯해 레이, 이스턴 아일랜드, 마당 등에 진출한 중국인들은 현재 10만 명을 웃돕니다. 이번 방문에 동행한 제이지홀딩스 이재구 대표는 존 보이터 농림부 장관을 비롯한 시도지사들과 만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특산품인 부아메라, 커피 등 농산품을 한국에 들여오기 위해 현지 법인 설립을 신청했습니다. 그 부아메라라는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뇌라든지
아니면 피부 손상이라든지 상당히 좋은 그 열매를 자국민들이 노동을 해서 수익이 벌어야 되니 그분들을 일을 시켜서 서로 이제 협력하는 그런 발판이 되지 않을까. 기회의 땅인 파푸아뉴기니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한 한국 방문단. 첫 단추를 낀 거예요. 그렇지만 앞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5월 달에 코로나를 돕는 국제 행사를 할 거예요. 어쩌면 의료 사업까지도 의료 봉사까지도 진출하게끔 그 역할을 해서 차차 키워나가는 그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이처럼 양국 간 민간 차원의 교류가 계속 확대돼 상호 경제 발전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파푸아뉴기니에서 BBS 뉴스 김민수입니다. 동국대 사범대 부속 선화여고가 교내 법당인 마음의 정원을 개원했습니다. 지난 17일에 열린 개원식에는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을 비롯해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과 최기문 영천시장, 윤재웅 동국대 총장, 이승희 선화여고 교장 등 교직원과 학생, 학부모 등 1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새 법당 이름인 마음의 정원은 학생들의 공모를 받아 정했습니다. 동국대 이사장 돈관 스님은 법당 개원이 가능했던 것은 시절 인연 속에 모두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했으며 은혜사 주지 덕조 스님은 1000가지 생각보다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불법 실천을 강조했습니다. 같은 날 학교 대표 구기 종목인 세팍타크로 전용구장 신축 기공식도 열렸습니다. 전용구장은 건축 면적 700여 제곱미터 규모로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북단 정멸보궁 건봉사가 남북 평화통일을 기원하는 봄맞이 금강산 산신대제를 봉해했습니다. 건봉사는 최근 산신각에서 주지 설주 스님과 전국 각지에서 모인 4부대 중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산신탱 단청과 인등 조성불사를 횡하고 국태민안과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서원했습니다. 설주 스님은 여러 재난으로 어지러운 현 시점에 올바른 기도를 통해 온누리가 평화로워지길 바란다며 건봉사는 전쟁과 분단의 아픔을 간직한 사찰인 만큼 산신대제 기도를 통해 국태민안과 평화통일 성취도 함께 발언해달라고 밝혔습니다. 대광명사가 개원 16주년 기념법회를 봉해했습니다. 지난 13일에 열린 기념법회에는 주지 목종 스님을 비롯해 4부대 중 200여 명이 동참해 전법 발자취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서원을 새겼습니다. 법회는 사찰 발전에 기여해온 우수신도 4명에 대한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열었습니다. BBS 부산의 월요 법문을 진행하고 있는 목종 스님은 무연고 희생자들을 위한 무보시 49제 등 다양한 자비 나눔 활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4월 23일) 수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